먼저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큰 틀인 캠페인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새 캠페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진행할 캠페인의 종류부터 그 다음에 뭐 각 예산, 기간, 뭐 요일까지 이곳에서 다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둘러보면, 캠페인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광고 대상 웹사이트명이랑 동일하게 내가 전략적으로 캠페인을 운영하고자 할 때 캠페인 단위로 PC 모바일을 분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키워드별로 분리를 시킨다든지 할 때 내가 알아보기 쉽게, 내가 관리에 용이하게 캠페인명을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윤리예산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단위로도 걸어두실 수가 있고 그룹 단위로도 걸어두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나는 윤리예산을 캠페인 단위로 걸어두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을 누르셔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 노출 기간은 이제 일자별로 뭐 단순 시즌성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단기 이벤트, 아니면 기간이 지정된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광고로서 이제 활용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기간을 지정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00시부터 그다음에 24시까지, 특정 내가 24시간 노출을 월화수목금토일 24시간 노출을 할 게 아니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정하셔도 되고, 이렇게 시간 단위로도 전부 다 체크를 해주시면은 해당 시간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 그런 전략적으로 광고를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거 다 미설정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색 캠페인 하나의 계정에서 캠페인은 최대 1000개까지 생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카카오 키워드 광고에서 권장하는 이제 안정적인 광고 운영을 위해서 최대로 권장하는 캠페인 수는 200개라는 점도 한번 참고하셔서 캠페인을 생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그룹 단으로 넘어오게 되시는데, 그룹명은 마찬가지로 캠페인명과 동일하게 그룹 단위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키워드를 분류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떠한 소재나 아니면은 다른 여타 이유들 때문에 전략적으로 운영을 한다, 아니면 단순히 내가 알아보기 용이하게 지정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캠페인 이름단에서 지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광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등록했던 광고 대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는 아무것도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지 않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이제 없이 이 광고 캠페인 생성을 들어오게 되실 경우에는 이 신규 광고 대상 등록 버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페이지를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실질적으로 캠페인을 만들어 봐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임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아까는 없던 내가 등록한 광고 대상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내가 광고에 이용할 홈페이지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PC 검색 포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과 네이트의 이제 통합 검색 영역, 그리고 모바일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네이트의 모바일 이제 웹과 앱, 그리고 카카오톡 채팅방의 샵 버튼을 누르시면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시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이제 우리 카카오 키워드 광고에 이 광고가 노출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PC 콘텐츠나 모바일 콘텐츠는 이제 다음에서 제휴한 뉴스, 그리고 기타 앱이나 아니면 기타 서비스들, 그리고 포털 사이트나 이쪽에서 지정받은 제휴된 영역에 우리 검색 광고가 등록한 소재가 이제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각각의 검색 포털이라든지 노출 영역을 좀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이 노출 영역 상세 보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광고가 어디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집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 노출 방식은
랜덤 노출. 요거는 아마 네이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이버도 동일비중 노출, 성과우선 노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랜덤 노출은 말 그대로 랜덤으로 정확하게 동일 비율로 노출이 되는 걸 말하는 거고, 성과우선 노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가 진행할 광고 중에 더 높은 효율을 보인, 뭐 유입량이 됐건 전환수가 됐건 더 높은 그 데이터를 보인 광고를 우선적으로 노출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캠페인단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그룹단에서도 일예산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설정을 누르게 되시면 아까 캠페인단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지정할 예산을 입력을 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확장 검색인데, 확장 검색이 뭐냐고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내가 등록한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내가 등록한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가 광고에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확장 검색을 내가 설령 사용을 하더라도 그 중에서 예를 들어 특정 단어가 포함된 키워드들은 활용을 하고 싶지가 않다 라고 하시면 요 제외 키워드 설정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이제 아래 예시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중독이라는 데가 들어간 키워드는 활용을 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해서 중독을 등록하게 되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게임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이 중독과 관련된 키워드들은 확장 검색 기능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이런 등록된 키워드가 속해 있는 연관 키워드들은 노출이 되지 않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까지 만드셨으면 다음으로 키워드랑 소재를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보이시는 창은 제가 이렇게 123을 미설정으로 둘 경우에는 한번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카카오 키워드 광고에서 123을 설정을 해서 그 균형 있는 광고비 사용을 위해서 123 설정해라 라는 문구가 뜨게 되는데, 일부러 예산 설정을 안 하실 경우에는 이제 확인을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123을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저런 경고창이 뜨게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 캠페인당 최대 100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이 검색 캠페인은 이제 최대 한 계정에 1000개, 근데 카카오에서 권장하는 건 200개까지, 그리고 그룹은 한 캠페인당 1000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키워드 등록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키워드 광고, 어떤 키워드 광고 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등록할 수 있는 이제 여기 입력창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입력을 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 때는 마찬가지로 엔터키를 눌러서 다음 칸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아마 키워드 광고를 좀 진행을 하셨거나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라도 어떻게 등록을 하시는지는 다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다음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그 키워드에서 입찰 방식을 조정하는 건데, 이 직접 입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등록한 키워드들의 입찰가를 직접 입력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요 희망순위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희망순위는 자동 입찰 기능을 활용할 때 이제 요 희망순위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희망순위를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컴퓨터라는 키워드를 활용을 하려고 할 때 이 키워드를 1위에 두고 싶다라고 하면 희망순위 1위에 두고 한도액을 10,000원 이렇게 걸어둘 경우에 자동 입찰 기능이 활용이 되게 돼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내가 컴퓨터라는 키워드를 1위에 둘 건데 10,000원 아래에서 1위로 두겠다, 이런 식으로 기능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찰 한도액을 풀어놨을 경우에는 이제 한도액에 제 리미트 없이 그냥 1위에 자동으로 1위에만 계속 입찰가가 노출될 수 있도록 입찰가가 설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아셔야 될 게 나는 여기에 희망순위 1위에 두고 입찰가를 10,000원에 뒀는데 다른 광고주가 이제 동일하게 컴퓨터라는 키워드를 1위에 두고 11,000원에
두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도액이 더 높은 이제 업체가 1위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요 키워드는 한 개 그룹당 최대 1000개까지 등록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소재인데, 이제 요 소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보고서에서 소재의 성과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도록 이제 부여하는 고유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고에 외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은 아니고, 내가 광고를 소재의 성과를 이제 확인하거나 보고서를 확인할 때 조금 확인하기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키워드 광고는 내가 여기서 제목을 검색하거나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어떻게 노출될지 모바일이나 PC 버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설명 탭도 마찬가지라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소재는 한 개 그룹당 최대 20개까지 등록 가능한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 가장 광고를 진행하는데 기본적인 캠페인, 그룹,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소재까지 광고를 진행할 준비는 마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외에 이제 확장 소재를 활용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광고가 아니라 이미지, 그리고 더 추가적인 정보 등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광고에서. 그래서 확장 소재를 하나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추가 제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재를 만들면서 더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는데, 이제 제목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글자수 제한으로 인해서 등록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요 추가 제목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더 긴 제목, 그리고 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소재 제목과 설명 문구 사이에 이제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왼쪽은 내가 기존에 등록된 동일한 유형의 확장 소재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등록된 확장 소재 불러오기를 통해서 추가로 이제 입력하거나 이런 일일이 번거로운 작업 없이 바로 넣기 버튼 하나만으로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부가 링크인데, 요 네이버에서는 서브 링크랑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랜딩 페이지로 떨어지게 되는데, 나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페이지가 이제 소재에 연결된 랜딩 페이지뿐만 아니라 각각의 상품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정보를 다른 페이지에서 제공을 해줘야 될 경우에는 이곳에서 이제 페이지 상품 1에 해당하는 이제 링크를 걸어 두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칸이 문단이 나눠지면서 밑에 이제 버튼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버튼 하나하나 각각 설정된 고유 랜딩 페이지가 있어서 클릭하게 되면 해당 설정된 랜딩 페이지로 떨어지는 점 참고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된 확장 소재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이전에 등록된 동일한 확장 소재가 있다면 불러와서 번거로운 작업 없이 바로 등록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등록된 확장 소재 불러오기 같은 경우에는 비단 그 추가 제목이나 부가 링크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그렇고 말머리도 그렇고 기존에 등록된 확장 소재가 있으면 그대로 불러오실 수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가격 테이블은 이제 거의 커머스에 해당하는 확장 소재인데, 굳이 내 홈페이지에 클릭을 하지 않고 들어와도 우리 홈페이지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광고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 확장 소재를 활용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클릭되면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키워드 광고 클릭당 과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격 테이블을 활용을 하게 되면 굳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아도 이제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등록한 확장 소재를 보고 가격이 얼마구나 라고 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고객을 필터링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썸네일 이미지인데, 썸네일 이미지는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광고가 텍스트로만 이루어지는, 거의 소재는 텍스트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단조로움을 조금 피하고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업체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와 거의 동일한 성격이 하나 있는데, 하나 그 이제 멀티 썸네일입니다. 멀티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사진이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브링크나 가격 테이블처럼 이미지별 랜딩 페이지를 다르게 설정을 해서 이제 클릭 시 각각 상품 고유의 랜딩 페이지로 떨어지기도 할 수 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검색 결과에서 6개 광고 중에 제일 등록한 제일 선순위 업체만 요런 식으로 3개 이미지가 노출이 되게 되고,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마우스를 이제 마우스 커서를 이미지에 이제 올려 두어야만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멀티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전체 모든 내가 키워드를 전부 다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진행 가능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카카오 키워드 광고에서 지정한 키워드만이 이 멀티 썸네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키워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썸네일 소재 등록단에 여기 밑에 보시면 노출 대상 키워드 확인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멀티 썸네일 키워드 리스트라고 첨부 파일 하나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다운을 받으셔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상품의 키워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말머리인데, 말머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추가적으로 이벤트나 아니면 상품 행사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좀 더 가시화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할인 종류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앞에 제목과 설명 문구 하나 사이에 할인이라는 이런 문구와 함께 내가 원하는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할인 내용을 이렇게 적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같이 소재에 포함돼서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점. 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굳이 광고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단순히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에 계산하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업종에 다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험이나 대출 쪽만 이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제 노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버튼이 뜨게 되는데, 클릭하게 되면 보험료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계산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검색 광고 키워드, 이제 카카오 키워드 광고의 검색 네트워크에 대한 확장 소재 설명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확장 소재 맞춤 제한이 무엇이냐. 요거는 이제 기존의 확장 소재 등록 참고용으로 광고 등록 현황, 그리고 업종 특성, 그리고 시즌 변화, 효율 데이터 등을 고려를 해서 그룹에 즉시 등록할 수 있는 광고 소재를 요 카카오 키워드 광고에서 제한을 해주는 기능이었어요. 근데 요 기능이 2020년 7월 24일부로 이제 종료되어서 현재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은 새로운 제한은 없는데, 기존에 제한 받으셨던 확장 소재는 이 서비스가 종료돼서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점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번 시간에 다뤄봤던 검색 네트워크의 등록 작업에 대한 이제 툴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강의를 한번 해드렸고요. 오늘 미처 다루지 못했던 이제 대량 관리라든지 전환 추적 기능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